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래서 미국도 담고 유럽도 담고 중국도 담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있고 원자재는 없는데 다 깨졌습니다. 계란. 어디 가서 보상받을까요? 집에 있는 돌반지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앞으로 제가 이번 장을 보면서 이제 좀 우리 단테님이 하는 올 웨더 네. 같은 것도 조금 가이드를 해드리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금을 좀 세게 얘기할 걸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후회도 조금 되고. 근데 사실은 전공을 잘하는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공을 잘한다 그래갖고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별반.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완벽하게 이제 일반인들의 생각으로는 안 다치는 게 최고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현금 보금 포트폴리오 말씀드리면서 현금을 늘렸다 줄였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거는 뭐 완벽하게 안 당할 수 없고 떨어지면 좀 당하고, 대신에 이제 올라왔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음번에 2,800, 3,000에서 과연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영원히 3,000 안 오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올해 안에는 왔으면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인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연말에 차 계약은 해놨는데 한 6개월 9개월 기다리자니까 그때 주식 오르면 그런 마음으로 뭐요, 차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 예약 걸어놓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주식으로 돈이 너무 잘 벌려가지고 차를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내고 돈을 다 잔금을 지불할 수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아깝더라고요. 잠깐 어렸을 때 대리 때인데 그거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 돈이 싹 없어진 적이 한번 경험이 있어요. 지금 연봉 뭐 1년치 없어졌다는 분은 뭐 수두룩 하고요. 3년이다. 난 퇴직금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러신 분들도 지금 계시는데. 우리 관씨 회사 열심히 다녔는데. 웃으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쟁으로서 이런 일들이 이제 촉발이 됐고, 또 각도기님도 니켈 가격을 보면서 내가 투자에 입문한 일에 이런 가격은 처음 봤다 라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거 혹시 블랙스완인가? 아니면 뭐 흰 코뿔소인가? 위험이 닥쳐왔는데 저런 건 그냥 잠깐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래가 없이 올라가는 거 봐서는 거래를 싣고 올라가면, 항상 거래를 싣고 움직이는 거는 조금 무게를 두고 봐야 되는데 거래가 많지 않아요. 원래 보통 거래량과 가격은 동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뭐 몇몇 애널리스트들도 얘기했지만 쇼커버리지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죠, 니켈이. 그러니까 숏을 걸어놓은 사람들이 지금 피를 토하는 과정 아닌가 하는 추정도 됩니다. 니켈 숏을 한번 쳐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한국에 그렇게 제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요? 뭐라도 하면 우리나라는 다 어쨌든 차자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이 너무 힘드니까 전 나라가 다 힘드니까 혹시 원자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려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안 하자 그러니 안 담아놓으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또 이런 고민을 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또 미국 주식을 한번 사볼까? 라고 하니까 또 환율이 뭐 1230원 뭐 이 정도까지도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손을 어떻게 대기가 뭐하다.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산군별로 공부를 따로따로 하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주식 자산에 대해서만 그동안 계속 얘기했고, 주식 자산이 있고, 그다음 반대편에 전형적인 반대편은 채권 있죠.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원자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자재는 저는 계속해서 누군가 그때 니켈이고 뭐 원자재 값 장난 아니니까 투자할까 해서 이 변동성을 어떻게 감당하죠? 하고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는 뭐 여전히 비슷합니다. 원자재는 변동성이 워낙 커서 그거를 제대로 투자를 한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주 하더라도 일부만 열어놓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많이 올라왔을 때는 아닌 거죠. 항상 우리 독일마을에서는 올라온 건 일단 아닌 거고, 오히려 지금 빠져서 죽겠다고 하는 자산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그 자산 주식인가요? 주식 자산도 그렇고 채권도 하반기 그리 될 것 같아요. 채권도 하반기가 되면은 특별히 국내 쪽은 더 그럴 것 같은데요. 하반기 어느 즈음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반기 한 중순쯤 중간 뭐 4, 4분기 초입 내외 뭐 그쯤부터는 채권을 조금 투자를 하는 길은 조금 열어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좁혀지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될 단계는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있죠. 연준에서도. 뭐냐면 그 양적 완화해 주던 거 줄여버리면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 차가 다시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되면 안 좋아, 역전되면 안 좋아요. 네. 그건 맞는데 증권회사 직원들조차도 그 개념 그렇게 그냥 뭐랄까 센텐스만 듣고 그렇다라고 인지하지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본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핵심은 저거잖아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 은행 영업이 안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기로 끌러와서 장기로 빌려줘야 되는데 비싸게 끌어와서 싸게 파는 거는 역마진이니까 네. 그때부터는 민간 쪽에서 양적 긴축이 본격화되는 거니까 일단 그 개념을 딱 잡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그럼 내버려 두겠느냐 연준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연준의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연준의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던 채권을 내놓고 하는 거. 현금을 받는 거니까 채권을 내놓으면 채권의 물량이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네.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양적 긴축을 하기 시작하면 장단기 금리 차는 다시 좀 벌어지면서 그거는 그때 가서 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최근에 그 오근영 팀장님하고 이제 그 인터뷰 대담 이렇게 나누실 때 연합 인포맥스에서 보면 그 마지막에 오근영 그 부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연준에서 네.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상황이 닥치면 네. 골 때리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뭐 원자재 가격, 기름값도 네. 오르고, 뭐 원자재 뭐 곡물 가격도 오르고 다 오르고, 그리고 금리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주식시장은 전쟁 때문에 그런 것들 뭐 금리도 조금 천천히 올리고 좀 적게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잠깐 올랐다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가격이 다 네. 금리를 포함한 모든 가격이 다 올라버리면 정말 주식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베어마켓으로 네.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서 계속 오른 상태로 유지가 되면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못 해주는 거는 뭐냐면 적절하게 하다가 너무 늦게 하거나 스텝을 너무 많이 늦게 밟다가 갑자기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뭐 시장에 대한 배려고 뭐고 매파적으로 바뀌니까 시장에 큰 충격을 줘서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일 것이다라는 게 일단 뉘앙스로 깔려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시장이 나쁘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아. 일단은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많이 쫄았구나라는 건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 이번에 다 열어놨어요. 파월이 볼커처럼 할 수 있어요. 이랬더니 그래 네, 오케이 그것도, 가능합니다. 뭐 존경합니다. 뭐 이러면서 했기 때문에 금리를 세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 금리를 그렇게 만약에 세게까지 올리는 상황이 오면 뭐 주식시장 충격은 좀 받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주식시장 뭐 충격을 받는다고 해서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갈 거냐? 는 조금 애매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20% 정도 내리면 보통은 약세장의 시작이다. 약세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네. 이미 벌써 그 정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뭐 유럽도 이제는 약세장으로 인정을 하고 투자를 임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미국 시장 워낙 많이 올라서 정말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고요. 밑으로 공간 조금 더 열려 있다. 특별히 뭐 S&P는 이제 10% 정도 빠졌으니까 공간이 열려 있는 거는 같아요. 네, 그 부분도 그렇고 한국 증시는 이미 20%가 빠져서 20%가 빠졌는데 아주 많이 오른 상태에서 20%가 빠진 게 아니라서 종목별로 대응할 수 있는 장인 것 같고. 네. 유럽이 많이 내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유로화도 많이 약세고 이러니까 유럽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거나 아니면 지금 좀 공부를 해보는 거는 유럽이요. 예. 유럽 잘 모르겠고요. 일단 해보니까 하나 해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 예, 그렇긴 그렇더라고요. 뭐 한 주 산데 뭐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명품 주식 한번 살려 그러니까 네.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창 살 거 아니면은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매매도 상당히 어렵고 좀 안 좋게 돼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유럽은. 그리고 이제 좋은 기업은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그 말씀하셨던 명품 기업들이 잘 될 거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공동부유의 최 타겟이죠. 공동으로 사서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인민들에게 똥 가방 하나씩 들고 다니라고. 네. 막, 그러니까는 뭐 저기 뭐야 그 저기하고 똑같죠. 백주하고 똑같은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그냥 뭐 유럽에 있는 것 중에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 잘 골라서 사는 게 어떤가. 만약에 네. 그냥 관심이 있다 그러면 네.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러면 허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이렇게 저희 뭐 다른 나라 뭐 베트남이나 일본 이런 것도 바로 하는데 유럽은 그렇게 되기가 네. 매매를 해보면 그렇게 네. 안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현금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금부터 물타기나 뭐 이렇게 추매를 하는 것보다는 연준이 금리를 0.25 올릴지 아니면 네. 0.5 올릴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뭐 3월 중순 이후에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3월 아직 네. 10일 전이니까 일주일 남았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더 기다려 보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 예. 예, 그 정도는.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계속 3월 연준이 끝나야 장이 뒤집히든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잘하면 현재 분위기에서 인플레이션 분위기 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 25p 가능성이 지금 월등히 높잖아요. 네. 지금 페드 와치라는 데서 90%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근데 25bp 올린다고 게임 끝이냐? 그게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계속해서 더 올린다. 네, 계속해서 더 올린다는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그다음에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길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각보다 뭐 3월 금리 인상 시키는 이후부터는 조금 숨고르기가 되면서 괜찮아질 거야라고 다들 예상했었는데 그 예상이 약간 빗나갈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예. 왜냐하면 4번이 아니고 5번이 아니고 6번도 열려 있다는 생각을 자꾸 심겨준다면.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연준은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연준이 이거 뭐 잘한다는 분도 있고 이미 벌써 틀렸다, 신뢰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각도기님은 네. 그냥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실수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제 입장에서 연준은 시장 친화적이다.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 친화적이다가 지금 몰렸다. 몰린 상태고 그래서 행동 안 할 수가 없다. 행동을 할 것인데 거의 언제나 시장 친화적이었으니까 시장을 볼 것처럼 작사를 내면서 그런 스텝으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년도에 판단 미스했다라고 봤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네네. 이제 막 소위 말하는 고백 성사를 하는 것처럼 작년에 갔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도 처음 당해본 일이고 그다음에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기보다도 20년 만에 당해보는 인플레이션 환경이라 적응이 그쪽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김일구 상무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글로벌리하게 디플레이션이 끝나고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냐는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면 이번 주 내외의 이 국면은 인플레이션을 너무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근데 거기에 우크라이나라는 세계 그 뭐랄까 곡물 창고에 전쟁이 나니까 훨씬 그 자극적으로 거기다 러시아 유가와 곡류를 공급해준 세계 최대 공급처 두 곳이 같이 문제가 생기니까 진짜 인플레이션을 건드릴 수 있을 만큼 지금 건드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이게 길게 가면 이게 현실화가 되는 건데 지금 시장은 그거를 그렇게 현실화될 거라고 하면서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일구 상무께서 얘기하듯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면 이제 우리가 투자할 자산 중에서 원자재 자산이 가장 유력할 수 있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네. 그
최근에 봤던 게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책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본인께서 이제 그 책에 나왔던 이게 지금 절판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절판됐어요. 확인해 보니까. 나왔던 7가지인가 정도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현장에 나와서 이제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거기에 저자가 했던 그 7가지 정도 되는 일들이 다 반대로 지금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도 그걸 이제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가? 그러면 나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자재 갑자기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원자재를 사야 되나? 네. 집에 금을 팔아서 주식을 사야 되나 아니면 그 돌반지를 그냥 계속해서 품고 있어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사실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누가 그러시더라고. 금 있는 사람 참 좋겠다 그러니까 주식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부럽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섞인 얘기로 이제 하던데 이미 이제 투자라는 걸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 계좌에 어떤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어떤 회사들은 빨간불에서 지금 파란불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래도 투자라는 것들에 떠나면 안 된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네, 아니, 저희가 많이 봤는데요. 지금 이럴 때 떠나면 다시 고점에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특별히 들어오신 분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떠나면 또 작년 같은 상황에 또 들어올 것이다. 견디다 못해서. 그럼 우리가 반복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미국 주식은 조금 플러스가 되어져 있어요. 네. 만약 이제 뭐 예전부터 들어가 환율도 지금 환전하기가 좀 네. 그러니까 달러를 우리나라 네. 돈으로 그러면 미국에서 플러스 난 걸 환전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 떨어지는 것 같으면 결국은 달러 자산이니 네. 우리나라 돈을 비싸지만 환전을 해서 그래도 미국의 좀 뭐 에너지 기업 정도 아니면 어차피 뭐 독일도 GDP의 2% 정도를 이제 군사비로 쓴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보면 방위 산업체들이 괜찮으니까 환전을 해서 네. 방위산 로키드 마틴이라도 사놓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네.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아는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거의 한 9할 이상을 한국 시장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떨어져도 별로 불안하지 않는 게 내가 이 기업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 뭐 이 기업들 앞으로 뭐 잘못될 것도 아니고 망할 것도 아니고 뭐 실적은 잘 내고 있고 특별한 일 없으면 이 실적 유지할 것 같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는 건 사고 파는 건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력 없는 주식은 뭐 그 하락률이 별로 없으니까 그건 좀 걷어내고 매력적인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걸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떨어지기만 해봐라 산다. 이러다가 뭐 오늘 같은 날은 그래요. 오늘 미국 시장 폭락을 했으니 어제 너무 많이 샀네. 오늘 살 걸. 근데 오늘 하나도 안 사줬어요. 밑에 걸어놓으니까 하나도 안 사주고 그냥 바로 제가 건 가격보다 위에서 거래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대응이 중요한 거고 미국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기업에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은 정말 확실히 분석했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측정까지 해보셔야 되겠죠.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서 이 회사의 그 영업이익률과 성장률이 앞으로 몇 년간 유지될 거면 이 정도 가격은 비싸지 않아. 뭐 예를 들자면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성장률도 한 10% 이상 나온다면 PR배에서 15배에서 25배 사이 어디 좀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의 성장률 20% 나오면 그것도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본다면 그럼 PR배에서 20배 내외 어디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떨어졌으면 그 회사는 추가로 담을 수 있죠.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으면 미국 주식이거나 한국 주식이거나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입시키고 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막 분석을 해서 영업이익률도 20% 정도 나오고 뭐 성장률도 한 10%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그렇게 네. 이제 했는데 예를 들어 전쟁이라는
이슈가 터져서 네. 나의 예상을 훨씬 더 이제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최악의 상황으로. 왜냐면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그걸 뭐 전가시키는 회사도 있고 못 시키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네. 내 생각에 대한 이렇게 잣대가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퍼는 항상 움직여요. 예. 퍼라고 우리가 이제 멀티플이라고 표현하는 건 멀티플은 시대 상황과 상황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20% 나오고 성장률이 10% 좀 넘게 나오고 이러면 한 15배에서 25배 사이 어디를 줄 수 있다고 표현했고 영업이익 20% 성장률 20%면 20배 내외를 줄 수 있다고 표현했잖아요. 이거는 이 정도 나오면 주가가 빠지나 오르나 살 수 있는 가격이고 많이 시장이 안 좋으면 요거보다 조금 낮게 거래될 거고 시장이 좋으면 요거보다 조금 높게 거래될 건데 많이 높게 거래되는 건 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높게 거래가 안 된다고 하면 할만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대표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과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막 PER 배수가 한 30배 될 거거든요. 이 회사가 예를 들어 25배 언더로 떨어졌다 이번에 그럼 굉장히 기회인 거죠. 모든 자산이 다 오른다. 네. 주식 빼놓고. 네. 일단 진짜 이럴 때 투자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주식쟁이니까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 전문 영역에 머물러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도 후반기부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1월까지 어려웠고 또 2월달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남들은 보면 3월달에 똑같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이 지수가 거의 저점 근처까지 떨어졌으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번 3월은 그러면서 이거 뭐 올해는 괜찮겠네. 그러니까 연초 지수만 연말에 회복해라.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에서 잘 골라내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올해는 되게 뻔한 흐름? 그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되게 뻔한 되게 뻔한 싼 주식. 싼 주식. 뭐 작년에도 한 얘기긴 하지만 올해는 진짜 전형적인 싼 주식장이 아니겠는가. 그냥 성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싼 주식. 싼 거. 네, 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갈라쳐야죠. 무조건 싼 게 아니고 뭐 이익 규모 굉장히 꾸준하고 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단가 계속 반영시키면서 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이런 것들은 결국 투자의 손길에 닿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몇 번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치 주식들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올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 작가에서도 얘기했지만 바이오 주식들이 너무 오래 쉬어서 이럴 때 근데 바이오 주식이 싸진 않잖아요. 네, 싸진 않은데 바이오 주식들이 좋았을 때 방향성 없을 때 바이오 주식들이 좋습니다. 방향성이 없을 때. 네, 방향성 없을 때 2016년 이럴 때 이도저도 방향이 없는데 그러면 바이오면 큰 회사가 적은가요? 작은 회사가?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만약에 전반적으로 가려면 이런 이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회사가 뭔가 진짜 해. 근데 진짜야. 한 회사만 나오면 돼, 제가 보기엔. 나머지 다 따라가는 거야. 한 회사만 나와서 찐이야. 그래서 생각을 확 뒤집어. 이게 가능했던 거야? 임상 3상은 우리나라는 불가능했던 거 아니야? 지금 모두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임상 3상 한국에 불가능해. 했는데 진짜로 제대로 뭐가 땅 뚫려가지고 뭔가 하나를 뚫어내면 그 다음부터 우르르 하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 투자자들이 다시 바이오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시장의 뭐 흐름이 될 수 있겠고,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렇게 좀 저렴한데 이익 규모 꾸준한 회사들은 인플레이션이 되더라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 그런 주식들에 머물러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 뭐 대선 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뭐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뭐 당장 그렇진 않겠지만 어찌 됐든 이제 곧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나오고 나면 누군가는 또 이제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줄 건데. 네, 방송 나갈 때면 결정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유력한 두 후보 다 항상 뭐 통신비 갖고 뭐라 했는데 네.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누가 되든 뭐 통신주는 사놓으면 방어주 성격도 있고 네. 큰 이슈도 없으니까 크게는 안 먹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양쪽에서 다
이제 건설은 아파트는 더 짓는다 그러니까 네. 건설회사는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러다 보면 뭐 시멘트 회사도 괜찮고 네. 뭐 이렇게 건자재 회사들도 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는 네. 뭐 각도기님께서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투자할 때 이 부분은 해결이 되니 네. 이쪽을 한번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건자재나 시멘트는 가격이 다 높아요. 지금 높은데 건설은 쌉니다. 건설 회사 자체가 싸요. 그래서 저희 포지션에는 건설을 들고 있고 일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요것만 해결되면 들어갈래 하고 째려보는 것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조선 째려보고 있죠. 예, 째려보고 있어요. 이거 러시아 문제만 러시아 소위 말 저희 표현으로 익스포저라고 하죠. 러시아 노출도가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이 되면 오케이 고 지금 이런 게 준비 중인 거예요. 최근에 건설로 큰 아픔을 겪으셨는데도 그래도 또 째려보고 있습니까? 그럼요. 네, 싸니까. 싸니까. 오히려 지금 3월 달 들어와서 제일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아픔을 당해서 그거는 약간의 손절을 친 거죠. 그 사건 대비 손절은 작게 쳤으니까 잘 쳤지만 나머지는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손보사, 증권회사, 은행 만약에 이 세 개 중에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은행은 제가 뭐 안 쳐다봤는데 오늘 보니까 다 빠졌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은행 다 빠졌네. 이제 괜찮아지지. 이제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상 상승이었거든. 배당 주고 이렇게 급하게 안 오르거든요. 그 은행에 카카오뱅크는 빠지죠. 그렇죠. 네. 카카오뱅크 제외 은행이지. 예. 그 은행들이 갑자기 요 3월 달에 주가 급락하면서 매력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증권주 뭐 다 좋고 보험들은 사실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짧게 수익 실현을 했어요. 다른 주식들 너무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그쪽 괜찮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를 제외한 전기차 제외한 전기차. 2차 전지. 2차 전지를 제외하면 전기차가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거 예, 말씀하시는 이제는 자율주행 전기차죠. 자율주행과 연관된 전기차 쪽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일부 담기 시작했고, 아직 본격적으로 제대로 다 못 담았는데, 이거는 이제 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더 담으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현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담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있는 거 증자하실 팔아야지. 겁니까? 있는 거 팔아야죠. 있는 거 팔아서. 있는 거. 이번에도 있는 거 팔아가지고 그 전기차 관련된 거예요. 참, 말 나온 김에 원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원전이 뭐 우크라이나에 포격하면 원전 이거 없어지는 건가 그러다가 어떤 한편에서는 원전밖에 대안이 없다. 없죠. 대안이 없어요. 맞죠?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이죠. 아마 근데 유럽은 빠르게 신재생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최소 2, 3년의 시간은 2, 3년이 아니시. 2, 30년. 2, 30년 걸리겠지. 그러니까 그 기간을 무언가로는 정규는 써야 되니까 네. 대체해 줄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신재생을 아마 미친 듯이 할 것 같아요. 유럽은 지금 보니까 거의 미친 듯이 할 것 같고 당연히 저는 원전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원전 얘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그렇다면 풍력과 태양광으로 도배를 칠 것 같고 지금 한국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별로 없어요. 지금 울산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서해안 조금 그 원거리로 가면 된답니다. 서해안 원거리. 제가 직접 사업하시는 분한테 들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원거리로 나가면 되니까 아마 그건 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거리를 나가면 민원이 없어. 눈에 보여야 민원을 넣죠. 네, 그래서 그거는 하긴 할 것 같고요. 근데 그쪽도 가격 매력이 별로 없어. 그러면 태양광이나 이런 회사, 풍력 이런 회사들도 괜찮잖아요. 네, 근데 가격 매력이 없어. 가격 매력이 없다. 네, 좋죠. 좋다고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테슬라 좋은지 모르나? 가격 매력이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안 다치면 분명히 벌거든요. 테슬라 차 중고 가격이 비싸던데 걔를 좀 네. 팔아갖고 그 생각 입대를 있어요. 언제 팔지 지금 이거를. 많이 올랐다.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고차 가격이 빠지지 않으면 테슬라 계속 지르겠구나. 그러면 마진율이 30% 유지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빠지면 안 된다. 저도 제가 타는 차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연락할 일이 있어갖고 AS 때문에 했더니 이제 4년을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AS에? 아니요. 사는데? 차 사는데. 지금 난리 났지. 네. 그래서 이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진짜 감을 못 잡겠습니다. 네. 지금 뭐 자동차가 워낙 안 나와서. 근데 이제 아마 하반기부터 8인치 웨이퍼 증설이 꽤 되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큰애 작은애 돌반지가 좀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할까요? 팔까요? 아니 들고 그때는 있을까요? 애들 돈을 2배 이상 늘려줄 자신 있을 때 팔으셔야죠. 그럼 애매할 때는 팔면 안 되고. 뭐 결혼할 때 주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제 이번에 완벽해 할 때 그런 느낌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다 망해갖고 그럴 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좋은 기회죠. PBR 1배면. 근데 이제 10년에 한 번씩 PBR 0. 몇 배가 오잖아요. 그때가 정말 최고의 찬스죠. 항상 지나보면. 근데 PBR 1배 정도면 나쁜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쫄진 않아요. 쫄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언제 오를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 수익은 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의 시계열과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의 시계열이 좀 다르면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한 2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어차피 뭐 지금 계속 못 벌다가 2년 좀 마지막 6개월 동안 피치 올려서 한 30-40%, 40-50% 수익 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또 상황이 다르신 분들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저도 돈을 찾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들이 있죠. 네. 참 쉬운 일이 없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또 이게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타이밍을 잡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이 시계열을 내가 어떤 때에 돈이 필요한지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적금을 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넣으면 이거는 내가 1년은 넣겠지? 라고 하는데 그거 1년 넣기가 네. 이렇게 뭐 생활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깨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조금 더 그런 돈이 필요한 시점은 보수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잡아서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제가 이제 데이터 뽑아놓은 게 금 사들인 분 데이터잖아요. 이 금 사들인 분 이제 왜 전화해서 분할 매도해야 되겠다 라는 개념 때문에 지금 리스트를 뽑은 건데 사실은 작년도 중반만 해도 금값은 이제 끝났다라는 느낌, 이제 모든 거를 저기한테 비트코인 크립토한테 뺏겼다라는 느낌 들었지만 또 지금 분위기 또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본질이 이렇게 있는 애들은 때가 되면 또 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거 기다릴 수 있는데 사이클을 많이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답답하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 안 하셔야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고 조급해지지 않고 느긋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금 팔아라라고 이제 그러니까 분할 매도하라고 전화하실 거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한테 분할 매도하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 자산이 다 달러예요. 네. 미국 ETF 금 2배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러는 지금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살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어떤 거 사셨는지는 제가 따로 한번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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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우리 집 사과 되게 많은데. 애플의 전형이지. 애플의 전형. 참고로 가수원집 아들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선거를 앞에다 두고 또 바쁘신 각도기님을 모셨는데요. 와서 보니까 또 핸드폰으로 안 찍고 오는 또 카메라도 이렇게 찍네요. 혹시 제 오늘 헤어스타일이나 뭐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나오면 창백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제 잘못이면 제 잘못. 제가 기계에 돈 좀 쓰지 말라고. 네. 저는 원판이 괜찮기 때문에 나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 위주로 꼭 저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저거였죠. 그 네트워크의 문제를 눈앞에 보이는 물건의 문제로 생각해서 물건을 일단 먼저 바꿨더니 해보니까 네트워크의 문제였고 물건은 덩그러니 남았고 쓰긴 써야 되겠고 그래서 한번 돌려보자는데 또 문제 생기고 항상 이런 식의 이제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 좀 프로페셔널하게 언제쯤 바뀔까요, 진짜? 저 디카 저 사진 찍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 저 훌륭 사진 잘 나오는. 그러니까. 네. 제주도 한 달 살이 갈 것 같은데 저거 좀 빌려주시면 충분히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걸로 바꿀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 저걸로 안 됐으니까 저거보다 훨씬 좋은 거. 우리 손 안 대도 그냥 저절로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 근데 정말 웃기는 게 저거를 김작가 TV에서 배워갖고 갖고 온 거거든요. 김작가 TV하고 똑같은 거예요. 터가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안 좋은. 터가 안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김작가 편집하시는 분은 쇼츠 이렇게 하신 거 보면 굉장히 뛰어난 훨씬 뛰어나죠. 네. 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장소를 바꿔볼까? 그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가 좀 너무 많이 울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각도님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께 소소한 웃음을 또 전해주고 있으시니까 그렇게 좀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머리가 있었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어. 제가 머리가 없어서 그래. 제가 오늘은 일부러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십니까? 머리가 있었으면 진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가발은 여전히 가발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 예. 1년 6개월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가운데 가르마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6개월 후에 여러분들은 각도기님의 거짓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심각하게 시작했다가 조금 웃으면서 끝냈는데 여러분들 너무 막 이렇게 슬픔에 잠겨 계시지 마시고 네. 햇살이 굉장히 좋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고 있으니까 가족분들이랑 주말에 또 연휴 때 손잡고 나들이라도 가실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의 여유는 좀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